수급이 좋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거 121선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57,000원 부근까지 올라가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섹터는 이제 네. 금융 섹터죠. 네. KB금융. 네. 그나마 지금 이제 오늘 조금 사고 있는 것들이 조금 그런 쪽들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네, KB금융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2월 말까지는 좀 사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네.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어떤 빅스텝이 아니고 스몰 스텝으로 3월 달에는 25bp 올리면서 그리고 연간으로는 한 4에서 6회 정도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해나갈 것 같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 기대감들 크게 선반영을 했던 빅스텝에 대해서는 선반영을 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화가 되면서 투신 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들이 이탈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조정을 주고 나니까 어떤 기관 쪽에서는 또 적절한 시점까지 조정을 줬다라는 인식이 되면서 수급들이 한 이틀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가축계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아침에는 별 움직임은 없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오후 들어와서는 급격하게 또 물량을 KB금융에 대해서 줄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들은 지금 매수를 이어나가면서 3일째 빠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반발 매수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물량이 크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 특히나 투신 쪽은 물량을 조금만 사더라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성격이 있다고 제가 여기 나와서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투신에서 3일째 매수를 하니까 양봉이 3일째 연출을 됐지만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도 있기 때문에 이 121선의 저항을 한 번에 뚫지 못하고 오늘 장중에 고가가 꽤 올라갔었어요. 2.9%까지 올라갔지만 외국인들 매도세가 강화되고 그 물량을 기관들이 다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장기 이평선 121선에서 막혔습니다. 네, 하지만 기관들의 수급은 계속되고 있다 정도로 좀 요약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어떤 빅스텝에 대한 기대감들은 일단은 좀 깨져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신한지주는요. 네, 신한지주도 뭐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큰 시중의 4대 은행이기 때문에 보시면 거의 뭐 차트는 똑같아요. 네. 이때부터 2월 18일, 17일 때부터 여기 이제 쌍고점 찍었죠, 거의. 찍고 나서 미끄러졌고 외국인들은 뭐 계속 사는 모습들 보여줬지만 최근에 빅스텝이 좀 완화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팔고 있는 모습들 뭐 투자 동향으로 보도 확인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조금 파는 모습들 나왔습니다. 기관들은 그 전부터 같이 팔다가 네, 마찬가지로 KB금융과 마찬가지로 이틀째 지금 사고 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신한지주도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과 투신, 보험 쪽 이런 쪽에서 같이 사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똑같습니다. 하나금융주주도 뭐 똑같을 것 같으니까. 네,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잠깐만 수급만 체크해 보게 되면 뭐 똑같습니다. 네,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고요. 투신, 연기금에서는 사고 있으면서 차트도 같은 모양이겠죠. 같은 차트를 보여드린 것 같은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를 좀 넘어가 보죠. 네. 카카오뱅크도 일단은 뭐 플랫폼 형태로 좀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좀 차트가 다르죠. 여기에서 정말 상장한 이후에 95,000원 부근까지 단기간에 갔다가 쭉 미끄러지는 모습들 보여줬고, 여기까지도 이제 외국인들 여기까지 팔면서 비중을 살짝 줄였어요. 17%가 넘었었는데, 이 저점일 때 보게 되면은 한 15%까지 내리꽂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외국인들 매도세가 조금 잠잠했어요. 이게 1월 말 정도 되거든요. 1월 말의 수급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1월 말. 네, 여기거든요. 이때까지는 1월 26일까지는 정말 외국인들이 줄창 팔았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정말 산 날이 거의 없다. 살 때도 10억, 9억 이 정도로 샀고 팔 때는 막 엄청나게 이런 식의 매도가 이어지는 게 1월 26일까지였어요. 딱. 그리고 기관들도 조금 팔기 시작을 했고 근데 다만 1월 27일이 되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물량을 이제 밀어넣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뭐 400억, 거의 400억 가까이 사는 날이 있는데 팔더라도 중간에 물량이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사는데 물량이 400억, 600억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파는 물량은 별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길게 보면은 외국인들은 지분을 이때부터는 조금씩 살짝 늘려오고 있다. 이런 파동들이 나오면서 연기금도 어차피 뭐 상장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사야 되거든요. 거기다 최근 들어서는 투신 쪽도 조금 2월 16일 중순부터 조금 수급적인 면들이 바뀝니다. 대략적으로 조금 사는 모습들 나오고요. 팔 때는 뭐 2억, 3억 이렇게 소극적인 물량들만 팔다 보니까 일단 수급 상황이
조금 더 좋게 돌아섰어요. 예, 1월 말부터는 괜찮게 돌아서면서 그래도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주에 대한 어떤 투신, 연기금 위주의 물량들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더 좋아요. 기관만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외국인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사죠. 이거 끝나고 나서 체크해보면 아마 제가 볼 때는 50만 주 이상을 매수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파는 건 당연히 개인이겠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만 강하게 사면서 굉장히 좋은 파동. 오늘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파동 나왔어요. 61선. 장기 이평선을 그냥 빵 뚫어버리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수급이 좋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거 121선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57,000원 부근까지 올라가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도 수급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매물대 73,000원까지도 단기간에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카카오페이는요? 카카오페이도 네, 이제 좀 비슷한, 아무래도 이게 좀 달래기, 주주 달래기 이런 식들이 들어오면서 약간 카카오 그룹에 대해서도 그렇고 조금 좋은 파동들이 나왔는데, 카카오페이는 상대적으로 탄력은 좀 약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바닥은 어느 정도 이제 1월 말 2월 초에 잡는 모습들 나왔어요. 12만 원대에서 3중 바닥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매수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은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3월 4일 날 3일 동안 또 내리꼽는 모습들이 나왔죠. 이때 보면은 3월 4일 날 이때 보시면은 딱 이 수급이에요. 이때거든요. 정확합니다. 이때 빠진 게 한 13%를 3일 동안 뺐어요. 네, 개인만 이제 샀죠. 그 이후에는 다시 그래도 정리됐던 물량들 조금은 안정이 되면서 기관 쪽에서 사고 있는데, 아직은 외국인들 수급이 강하진 못해요. 아까 그 카카오뱅크처럼 강하지 못하고요. 오늘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특별히 개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신과 연기금만 개입하면서 아까의 이제 그 어떤 은행주처럼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이 소량 사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외국인 개입이 없고 기관들만 조금 사는 가운데에서 소폭 탄력은 굉장히 좀 은행주보다도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페이보다는 지금은 조금 카카오뱅크 쪽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금융 섹터는 삼성생명만 네. 확인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삼성생명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보험 쪽이기 때문에 어떤 은행주와 비슷한 맥락이 될 것 같은데 탄력은 더 안 좋습니다. 계속 바닥 다지기예요. 59,000원대에서 이게 11월 달에도 한번 갔었고요. 그리고 1월 말에도 갔었고, 얼마 전에 이제 훼손시키는 듯 했지만 바로 올리면서 결국은 59,000원대 지지를 확인하는 구간이고요. 딱히 이것도 이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죽어있는 상황에서 탄력적인 모습들을 뭐 보여주진 못할 것 같아요. 오늘도 기관이나 연기금들 뭐 특별한 수급 상황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은행주보다도 관심권에서는 많이 소외되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거는 지금은 조금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는 지금 사양한 차장님과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점검하고 있는데요. 남은 게 한 10개 정도 되는데, 네. 자, 포스코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철강 쪽이죠. 대표적으로 포스코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찬가지로 특별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해요. 네, 바닥은 잡는 모습들 한 27만 원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그래도 2022년 올해 초 들어오면서는 지분을 꾸준하게 좀 늘려오는 모습들은 그래도 보이고 있어요. 장기적인 좀 중장기적 시황을 좋게 보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바로 어떤 주가와 연결이 되는 그런 구간과 시장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뭐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2월 24일 정도, 2월 말 정도 들어와서는 외국인들 위주의 수급들이 유입이 되고는 있어요. 거기다 보험이라던가 투신 쪽들도 살포시 담아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또 철강 시황에 대해서는 뭐 좀 괜찮은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포스코 2차전지 3인방이 이제 원료 채굴부터 가공, 재활용까지 일괄적인 라인을 구축을 하면서 뭐 글로벌 누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 나오다 보니까 호주의 철광석 광산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를 일부 재개를 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그래도 포스코 쪽에 대해서는 조금 괜찮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탄력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철강은 소외가 돼 있는 섹터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정도 지점에서 외국인들 좀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27만 원대 지점에서는 외국인 기관 물량들이 들어올 때 조금 같이 접근을 해서 이것도 조금 탄력 지지는 잘 받았던 것 같아요.
120주 선으로도 지지받고 나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한 120주 선 지금 26만 원 초반대 정도 되거든요. 그 구간에서 모아서 나는 조금 길게 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 정도까지 모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물산입니다. 네, 삼성물산. 이것도 이제 그 건설 쪽이죠. 아무래도 최근에 또 건설주들이 굉장히 좋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공약들 250만 호 중에서 민간 쪽으로 조금 더 이제 힘을 실었던 게 윤석열 그 당선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단기간에는 이제 올려줬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121선이거든요. 중장기 이평선 또 가니까 이 당일날 3.5%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결국에는 막혀서 끝난단 말이죠. 네, 이런 지점들에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정말 이렇게 바닥권에서 수급 들어올 때 한 10만 6천 원대 사서 아예 그냥 여기다가 걸어 버리시는 거예요. 예약 매도를. 한 11만 5천 원 정도에. 네. 이런 식의 트레이딩 전략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빠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투자 동향이 올라갔을 때 외국인들이 사긴 샀는데 금방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을 외국인들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연기금이라던가 투신 기관은 사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단기적으로 이게 레버리지를 써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삼성물산 이런 거 솔직히 10배 레버리지도 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3%만 나도 30%잖아요. 그 정도 수익 챙기면 단기간에 정말 2, 3일 만에 엄청난 수익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매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 삼성물산은 뭐 조금 이런 파동을 보여주긴 했는데 다른 쪽들은 좀 상황이 나쁘진 않아요. GS건설이나 이런 쪽들은 외국인들 꾸준하게 매수 유입이 되면서 차트상으로도 삼성물산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좀 올려주는 일봉상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주봉상으로도 이게 아마 여기 47,000원 부근이 일단은 굉장히 큰 매물대다 보니까 일단은 기관들 물량 나오면서 막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잘 뚫어준다고 하면은 단계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민간 쪽으로 정책 초기에는 계속 공급하려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런 GS건설, 현대건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은 지금 좀 안 좋은 이슈가 나왔잖아요.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들 나면서 이 정책적으로 정말 이 등록 취소까지, 등록 말소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좀 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업체의 공통점은 어떤 그 주택 쪽이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요. 거기에 특화가 돼 있는 업체들이에요. 특히나 뭐 GS건설은 자이파워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시장에서 9%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한 8%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수익성을 가지고 향후에 민간 쪽으로 250만 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준다고 하면은 이런 업체들이 결국 입찰해서 수익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 LG생활건강. 네. LG전자도 참 이 애증의 종목이죠. 네. 바닥 다지기가 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 한 12만 원 정도에서 바닥 다지고 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저는 이제 만약에 떨어져 준다고 하면 한 11만 원 초반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정말로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하던 부분들이 살짝 멈칫했어요. 네, 계속 팔았는데 살짝 멈칫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조금 사는 모습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꽤 사고 있어요. 아침부터 2만 주 시작해서 15만 주까지 늘리는 모습들 나오다 보니까 일단 최근 들어서 4일 동안 한 3일 정도 상승하는 파동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어차피 LG전자는 지금 이제 접을 거 다 접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접으면서 이제 조금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전장 쪽, 네, 그리고 로봇 쪽, 이런 쪽들로 신사업을 마찬가지로 세대 교체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힘을 쏟겠다라는 좀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저는 이 정도 됐다고 하면은 앞으로 일어날 모멘텀 본다고 하면 한 11만 원에서 12만 원대에서는 LG전자는 좀 사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구간들, 아까 말씀드린 신사업들 모멘텀을 보시고 들어가실 때 일단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한 11만 원 초반까지도 변동성을 조금 줄 수는 있기 때문에 조금 분할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은 좀 괜찮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요. 단순히 예전에 백색가전이 물론 캐시카우는 계속 될 겁니다. 예, 돈들을 벌어오는 사업이 될 건데 그런 쪽 말고도 로봇이 점점 더 가시화가 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로봇 한번 말씀드릴 때 그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로봇 쪽이 좀 거창한 게 아니고요. 초반에는 홈 서비스 로봇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팔려 있는
어떤 LG의 가전들과 로봇이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은 로봇 쪽을 산다고 했을 때 어디 로봇을 사야 되겠어요? 삼성 거 사서 연결 안 됩니다. 각자의 브랜드에 네. 사고 있는 그런 가전들을 연결할 거기 때문에 삼성 거 많이 가지고 있는 계신 분들은 삼성 로봇을 사셔야 되고요. LG전자 많이 쓰시는 분들은 LG 거 사서 각각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연동이 되게 해야 되겠죠. LG전자는 굉장히 백색 가전에서 호평을 또 받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런 확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네. 예, 그런 부분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 생활 건강. LG생활 건강 힘들어요. 네.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고, 네. 이 화장품 쪽 상당히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끝을 모르고 떨어지죠. 예. 더 떨어졌구나. 네, 오늘은 또 더 빠져버리는 파동들 나오면서 제가 그때도 나왔을 때 일봉상으로 그으면서 말씀드린 게 이 지점이었어요. 107만 원 정도, 106만 원, 107만 원 정도 이게 갔었던 지점이 2018년도 이게 몇 월 달이었었죠? 한 10월 달, 9월 달, 10월 달이었고 2020년도 3월 달, 4월 달 이 바닥을 못 지키게 되면은 더 레벨 다운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월봉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지지할 자리가 없어요. 네. 도저히 지지할 자리가 없고 외국인들은 계속 물량 줄이고 있어요. 오늘도 보시면은 외국인들 소폭 들어오긴 하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 파시는 거 보세요. 점점 더 가속화가 되고 있죠. 파는 물량들이 안 떨어질 수가 없는 수급인 것 같아요. 네. 개인들만 정말 죽어라 사고 있어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개인들은 왜 사는 걸까요? 많이 그러니까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LG생활 건강 같은 게 이 정도 떨어졌으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 지점부터 계속 생각하시면서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LG 생활 건강이 또 굉장히 장기 우상향하는 네. 기업이었잖아요.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게 분기별로 정말로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계속 냈고 네. 한 제가 알기로는 30 몇 분기 막 이런 식으로 실적이 계속 성장을 해왔거든요. 연봉으로 딱 여기까지 좋았네. 예. 근데 그게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런 영향도 있었고 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조금씩은 이제 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는 로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그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하면은 그 대표적인 브랜드가 또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쪽에서도 LG생활 건강도 후. 네,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게 중국 소비주 보게 되면은 조금 이제 그 충성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고요.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서 이제 화장품 면세점주들 그동안에 높았던 밸류들을 또 깎아먹는 이런 구간들이 오면서 네.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이 상당히 크게 좀 타격을 받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 같은 거 지금 이미 뭐 사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적 회복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 네. 거기다가 실적도 그동안에 우상향 해오던 부분들에서 꺾여 있는 상황, 네. 거기다가 신생 업체들이라던가 기존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또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런 브랜드들을 대체를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상황이 여의치는 않은 것 같다.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네.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신규로 혹시나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외국인들 대량 매수가 늘어나면서 이 계속 꺾이고 있는 외국인 지분율이 턴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 그 전까지는 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네. 자, SK랑 SK텔레콤이요. 네. SK는 지주사죠. 예,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주가 흔들림은 없었어요. 네, 이제 최근에 또 주목받고 있는 게 에너지 대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일어나면서 에너지 쪽에 대한 얘기 나오고 수소 쪽도 지금 다시 한번 좀 부각받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수소가 지금 당장 실적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이런 쪽으로 이미 투자를 하면서 수소의 파이를 키워나가고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SK텔레콤. SK텔레콤이죠. 네, 텔레콤도 통신 쪽인데 네,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조금 괜찮은 거는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지금 당선인 되면서 일단 그 통신 쪽에서 공약을 내세운 게 뭐냐면 그동안에 전직 대통령들은 네. 그 통신비 인하를 해서 가계에 들어가는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인프라를 구축을 해나가면서 어떤 4차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5G, 6G
이런 쪽, 엣지 컴퓨팅 이런 거의 구축 부분으로 들어가게 돼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가계 인하, 어떤 통신비 인하하는 부분들도 통신사에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5G 쪽이 정말로 지금은 26GHz의 완벽한 대역들을 가지고 있는 구간들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전부 다 이제 한 6GHz 정도로 완벽한 5G는 아닙니다. 근데 완벽한 5G를 이쪽에서 구축을 하려는 노력들이 생기다 보면은 조금 업체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지국 하나를 세우는데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장이 굉장히 빠르지만 짧기 때문에 도달 거리가 짧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이쪽에 있으면은 여기다 기지국을 세우는 게 아니고 좀 더 이거를 거리를 붙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멀면 안 된다는 거죠. 기지국이 1,000만 원이에요? 한 기당.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아무래도 통신사 쪽에서 부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보게 되면 애초에 계획했던 그 전년에도 2년 동안 계획했던 만큼의 기지국을 못 세웠어요.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공약에 의해서 얼마나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런지 그리고 이런 음영 지역들을 채워주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그래서 5G 쪽도 저는 지금 당장은 조금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지국 세우는 데 있어서 통신사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예, 통신비 인하는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HMM. 네, 그동안에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좀 크게 빠지죠. 그동안 이제 물류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바닥을 22,000원대에서 찍고 굉장히 잘 올라갔습니다. 전 솔직히 한 여기 정도 120주선 좀 빠져줬으면은 풀매수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못했고요. 이게 원자재 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대란, 러시아 쪽 사태 일어나면서 급등을 또 다시 한번 해버리는 그런 파동들이 나와버렸어요. 1월 말부터 나갔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좀 계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동안에 올라간 거는 이제 수급적인 면입니다. 보시게 되면 2월 한 중순 정도부터 기관들이 갑자기 이제 좀 사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외국인들도 한 800억대 막 190억대 이런 식으로 물량들이 이때가 좀 피크였어요. 14% 올라갈 때 2,000억 넘게 매수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기관도 같이 붙어줬었고 이런 식에서 이제 모아놨던 물량들이 지금은 조금 이제 빠지고 있어요. 네. 투신이라던가 사모펀드 쪽, 연기금 쪽 물량 좀 빼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차익 실현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또 개인들로 가면서 물량들이 조절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해운 쪽도 마찬가지로 피크아웃 얘기가 조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일시 조금 풀리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여전히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이런 것들은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근데 이 주가가 꼭 연동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전력입니다. 네, 한국전력. 최근에는 조금 괜찮은 파동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이제 원자력. 예, 마찬가지로 어떤 정부 정책과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 후보들이 했던 공약,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것들에 대해서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들이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얼마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1월 말부터는 굉장히 좋은 파동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전기료에서 어떤 그냥 국공기업이잖아요. 이거는 공기업이잖아요. 적자를 굉장히 심하게 내고 있거든요. 전기료를 올리지 못하니까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단계별로 조금 인상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거를 뭐 실적을 뭐 보나마나겠지만 잠깐 보시게 되면은 정말 의심합니다. 이거 지금 4분기에 보면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적자가 나왔어요. 4조 7,300억을 한 분기 만에 적자를 낸 거예요. 그동안에는 뭐 7,600억 거의 뭐 1조에 달하는 적자폭이 나왔었는데 이런 적자가 나온 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네. 엄청난 적자가 나와버렸고요. 앞으로도 쉽게 전환은 안 될 거예요. 네. 이거 2022년도 올해의 적자폭을 15조로 잡아놨어요. 네. 컨센서스가 15조예요. 네. 정말로 이제 이게 이 적자만 가지고 보면은 지금 시총에서 이 주가가 시총이 지금 15조거든요. 네. 네, 올해의 적자폭만큼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참 맞는 건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주가는 최근에 원자력 테마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결국엔 수급입니다. 아까 같은 이제 시총이라던가 적자폭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급으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투신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2월 16일부터 하루도 안 빼고 사고 있어요.
네, 연기금은 조금 샀다 팔았다 하고요. 외국인들도 샀다 팔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지분을 늘려 나가는 상태에서 그냥 수급으로 올리는 거예요. 네, 원자력 테마에 올려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그걸 본다고 하면은 적어도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이면은 한 27,000원 언저리까지는 일단은 올라간다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